brave girls. You ready? 나를 잊지 못해 baby 날 보며 완이었던 너의 미소에 홀린 듯 I'm fall in love but 너무 쪽팔림에 한마디 말도 못해 baby 너의 눈빛은 날 자꾸 네 곁을 맴돌게 Just only you 거기 닫힌 내 맘이 어느새 무너져 버려 Because of you 또 너의 생각뿐이야 나도 미치겠어 너무 보고 싶어 매일매일매일 자꾸 초라해지잖아 내 모습이 그대가 내게 말해줘 사랑한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설레긴다지 기다리고 있잖아 baby Just only you 기다리고 있잖아 baby Just only you I just wanna be with you 오늘 밤이 가기 전에 I can feel you 좀 더 다가와줘 Tonight I'm ready for you You wanna touch me I know 대체 뭘 고민해 빨리 안 와 아닌 척 모르는 척 하다가 늦게 놓치고 후회 말아 너의 눈빛은 날 자꾸 네 곁을 맴돌게 Just only you 거기 닫힌 내 맘이 어느새 무너져 버려 Because of you 또 너의 생각뿐이야 나도 미치겠어 너무 보고 싶어 매일매일매일 자꾸 초라해지잖아 내 모습이 그대가 내게 말해줘 사랑한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설레긴다지 기다리고 있잖아 baby Just only you 이제와 숨기려 하지 마요 아닌 척하지 마요 온종일 난 그대 생각에 잠긴 채로 나 이대로 기다리고 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설레긴다지 기다리고 있잖아 baby Just only you 기다리고 있잖아 baby Just only you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현 기자입니다. 신세계가 인수한 프로야구 SK 구단의 새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슥 랜더스라고요. 오. 이 랜더스라는 단어의 뜻이 상륙자들이라는 뜻인데 신세계 그룹이 인천국제공항이나 인천함처럼 인천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슥 구단이 불렸으면 좋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정영진 부회장이 사실은 클럽하우스에서 이제 김택진 NC 다이노스 구단주를 택진이 형으로 부르는 게 은근 내심 부러웠나 봐요. 사실 용진이 형으로 불러도 좋다고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구단명을 인천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이름이었다라고 힌트를 살짝 줬었는데 랜더스 멋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SK 구단은 지금 제주도에 있는데 제주도에서 이제 청백전을 한 뒤 그 SK 유니폼을 반납했다고 합니다. 좀 약간 네 그러네요. 랜더스의 네. 앞으로의 또 행보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불금인데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이거 진짜 요즘 유행하는 역주행곡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센스 있으신 선곡이에요. 알랑가 네. 몰라님이 시청해 주셨는데 야 역시 신세대십니다 다들. 네. 아까 댓글로 어제 이제 심태선님이
선곡하신 벚꽃 엔딩 때문에 봄이 온 것 그러니까. 같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날씨가 아우, 기가 막혔습니다. 네. 네. 우리 성 기자님은 점심에 나가셔가지고 거의 회사를 안 들어올 뻔했다고. 바로 나가고 싶더라고요. 네. 네, 다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마중물님은 봄이 와서 그런지 감자에 감자밭에 다 뿌리셨다고 걸음을 댓글 아까 남겨주셨었고요. 네네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걸음이라고 순화하셨고 센스 있네요. 네. 심태선님이 노재필이 제일 여유로운 날은 금요일이라고. 금요일날 제일 바쁜 거 아니에요? 메인인데? 아 그런가요? 마음은 뭔가 본인이 이제 메인이라서 약간 쫓기지 않고. 되게 흐뭇하게 보고 네. 계십니다 지금. 네. 7번방의 유물님이 경칩 개구리 봤다고. 진짜요? 오. 네. 디디킴님께서는 뭔가 화면이 꽉 찬 듯. 오늘 카메라 감독님이 쫙 당겨주셔서 그런지 네. 뭔가 카메라가 앞으로 당겨졌다고. 타이트하네요. 네. 좋으시죠? 저희 얼굴 가까이서 보시니까. 러블린 인너님이 김인호 하나님 저녁 약속 있나 봐요. 스윗한 자켓 입었다고. 글쎄요, 그냥 코디 보내주신 거라 그 옷은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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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머리 올리셨네요? 그러고 보니.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자, 예쁜 머리와 또 봄 자켓과 함께 여러분 첫 코너로 가죽 자켓을 만나러 가시죠. 네. 가보시죠. 네, 노재필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이 가장 기분이 예. 좋다고. 저는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항상. 오늘 항상 유달리 기분이 약간 평온해 보이시고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오늘 굉장히 또 흔들려요. 오늘 시장 괜찮았나? 아니 근데 가죽 점퍼 덥지 않으십니까? 더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늘 뭔가 뭐라고 하지? 중대 발표. 중대 발표. 자막 올려주세요. 중대 발표. 이미 자막이 나왔습니다. 예, 네. 거의 뭐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선언과 비슷한 정도의. 제가 이제 가죽 잠바와 결별을 선언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등에 땀띠가 나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요. 너무 덥고. 경칩에 개구리도 깨어나는데 저도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비엔캐로님이 가죽 네. 조끼 예, 하셨습니다. 예전에 여기 잘라셔가지고 베스트로 입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5만 원짜리 자르고 어떻게 안 났잖아요. 제가 했던 약간 좀 동묘를 아직 안 가봤는데 지난주 가려다 못 갔거든요. 네. 그래서 좀 컨셉에 또 맞는 걸 한번 찾아봐야죠. 오, 네. 기대됩니다. 그리고 아까 마중물님이 그 감자 얘기하셨는데 오늘 뭐 소똥을 이렇게 뿌리셨다고 밭에. 네네. 작년에 저도 감자 농사를 망했어요. 저는. 진짜요? 저는 이제 텃밭을 하고 있는데 감자를 캤는데 거의 그 콩알만한 감자만 나온 거예요. 콩알이요, 감자인데. 요만한 거예요. 그냥 콩을 심으신 거 애기볼 아니시고요? 뭐 이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그 감자 농사의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사실 모르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특히 야생 쪽에는 많이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자연인에 아주 그렇죠. 통달하고 있는데. 감자 같은 경우는 이 꽃이 열면 꽃을 따줘야 돼요. 왜냐하면 감자가 여물 때 그 영양분이 이제 감자로 가야 되는데 꽃을 놔두면 꽃을 나가서 그 꽃이 피면서 이제 영양분을 뺏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감자를 크게 만들려면 그 잎을 작년에 제가 잎을 늦게 땄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부지런히 다 따줘야 되는군요. 까먹었어요. 까먹었는데 지금 저희를 촬영하고 계신 그 카메라 기자님의 아버님께 직접 전화를 드려가지고 확인을 했죠. 감자 꽃을 따는 게 맞느냐. 맞다 이거죠. 네. 정유현님이 콩만한 감자 기네스감 아닌가. 마중물님이 지금 빙고라고 그러니까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렇고 그 또 하나 농사 팁을 말씀드리면 그 김장무 같은 거 심잖아요. 김장무. 그쵸, 네. 근데 김장무 이제 물을 키우려면은 이파리를 그냥 다 놔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돌렸다기라고 그래가지고 이파리를 겉에 있는 걸 따줘야 돼요. 큰 잎까지. 따줘야 그 무가 커집니다. 네. 뭐 제가 가을 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농사 지으시는 분들 정말 고생 너무 많으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저희는 너무 편하게 먹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다 부지런하게 하셔야 제대로 된 걸 먹을 수 있으니까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김정국님 꽃을 딴 남자 노재필이라고. 배부르네요. 제가 나중에 한번 텃밭 올해도 할 거거든요. 제가 네. 텃밭을. 그래서 수확할 때 사진 찍어서 한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제 감자 들고 산에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맛있죠? 감자칩 가져가면. 그럼요. 자, 오늘은 뉴스가 좀 이렇게 짧은 날이어가지고 항상 저희가 댓글도 많이 읽어드리고 네, 소통하는 소통하는 콘텐츠가 분이에요. 별로 없는 날이에요 사실. 자, LH 직원들이 그 땅 투기 때문에 사실 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네네네. 있는데
이분들이 목테크라는 걸 했어요. 목테크. 목테크가 뭔지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 네. 그 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3기 신도시 최대 규모인 7만 가구가 들어설 경기도 시흥시의 택지입니다. 농지에 빈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무가 빼곡히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말라 비틀어져 성한 곳을 찾기 어렵습니다. 근처에 또 다른 밭도 마찬가지. 관리 흔적 없이 나무만 심어져 있습니다. 한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이 넓은 밭은 누구 건지 확인해보니 이 LH 직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두 농지의 소유주는 LH 직원 6명과 배우자 2명. 모두 2-3년 전에 이 땅을 매입했습니다. 광명시 흥신도시 개발 예정지 일대에 LH 현직 직원 13명과 전직 직원 2명, 이들의 배우자 등이 총 2만 제곱미터 7천여 평을 사들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매입가만 100억 원, 이 중 절반이 넘는 58억 원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 영상 보셨지만 그 굉장히 빡빡하게 심어놨잖아요. 그렇죠. 네. 나무를 저렇게 심어놓으면 안 돼요 원래. 그러니까 널찍널찍하게 심어야 살 수 있는데 여기 30cm 간격으로 막 심어놓은 이유는 이제 보상받을 때 돈 받으려고. 근데 그게 수용될 때 보통 5배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대요. 아, 빈 땅으로 두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뭐 계산하는 거죠. 뭐 성장했을 때 뭐 묘목 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저렇게 빡빡하게 심어놨군요. 제대로 나무를 그렇죠. 키우려고 심은 게 아니네요. 알고 심은 게 아니죠. 이거는 뭐 심었다기보다는 나중에 그냥 보상받기 위해서. 야. 나무는 무슨 죄냐고요, 저기서. 그러니까요. 네. 자, 그래서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직원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청와대 직원이나 가족까지 다 조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고, 네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안에 특별 수사단을 편성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사를 좀 확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자, 그다음에 어제 윤석열 총장이 전 총장이 됐네요. 지금 전 총장. 그렇죠. 뭐라고 불러야 되지? 전 총장이라고 불러야 되나 앞으로? 윤석열 씨? 윤석열 씨? 네. 윤석열 씨. 아무튼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씨가 어제 그만뒀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이 사실 항상 하던 얘기가 뭐냐면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자기는 조직에 그렇죠. 충성한다. 네네.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 이제 검찰주의자라는 거를 이게 전면에 내세웠던 사람이죠. 그런 분이죠. 네. 근데 그럼 그분이 과연 검찰 개혁에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그 점수는 얼마 정도 줄 수 있느냐를 한번 저희가 물음표를 던지는 리포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사실 보면은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뭐 일례를 보면은 뭐 그 한동훈 검사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에 유착이 있을 때도 네네. 그 뭐 감찰 중단을 이제 명령을 했고, 그다음에 술 접대 사건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의혹일 때는 한번 지켜보자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그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는데 뭐 사과 한마디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걸 쭉 보면 뭐 이거 말고도 뭐 김학의 전 그 차관의 출국을 막은 사건 이런 사건에 네네. 대해서는 검사 6명을 보내가지고 수사팀을 뿌리라고 한다거나, 그리고 뭐 한명숙 전 총리 허위 증언 강요 의혹 같은 경우는 이문정 검사를 뭐 배제시킨다거나 뭐 이런. 배제시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굉장히 노력해 오신. 그렇죠. 이 조직에 충성한다는 게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생각하는 충성이랑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과연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저희가 한번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검찰 개혁도 하면서 뭐 그랬다면 이해가 가지만, 근데 오늘 이제 윤 전 총장이 이제 야인이 됐는데 이제 정치권에서 특히 야당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제 야당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셈법도 저희가 이런 리포트도 준비하고, 그냥 윤석열은 과연 어디로 갈 거냐라는 어떤 리포트도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행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디 갈 것 같아요? 글쎄요. 예측해 보시죠. 저는 뭐 여기 이제 아지정치 하셨던 황희지 선임 기자 얘기랑 좀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뭐 정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간다는 게 과연 그게 쉬운 일일까? 쉽지 않죠. 그렇죠. 네. 네. 또
이분의 행보가 그 전의 행보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뭐 제3지대에서 뭐 당을 만든다 이것도 사실은 쉽진 않아요. 왜냐면 그 세를 모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고. 그러면 이제 야당에서는 왜 하루밖에 안 되는데 벌써부터 야당 사람이다 이러면서 막 윤 총장을 이렇게 끌어들이고 있을까?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요? 뭔가 선거 앞두고 그렇죠. 지지 세력 규합 이런 데 사용하려는 거죠. 정치인들은 모든 네. 걸 다 사용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윤 총장의 어떤 그 지금의 어떤 지지율 같은 거를 이제 보궐선거에 조금 이용해 보려고 그러니까 겹불 한번 째보자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전문 용어로 겹불. 겹불 전문 용어네요. 속되는데요. 전문 네, 용어 네, 싹 네. 나오네요. 근데 이렇게 이제 대선 앞두거나 이제 선거 앞두고는 여러 가지 이제 잠룡들이죠. 뭐 네, 여러 네. 가지 사람들이 하마평에 올랐다가 또 올랐다가 사라지고 올랐다가 사라지고 그렇죠. 여러 가지 국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가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치의 계절이 시작이 됐고 다음 주에 저희가 뭘 할 거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그 총선 전에도 그걸 했었는데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보궐선거 여론조사도 있고 대선 여론조사도 있는데 여론조사가 그 하는 방식에 따라서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뭐 질문이라든지 표본이라든지 이거에 따라 이제 숫자가 다르게 나오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언론사들이 그걸 이렇게 보정을 해가지고 추세를 이렇게 좀 만들어 놓는 걸 하거든요. 그런 네. 분석 툴이 있는데 저희 기획 취재팀에서 그 여론조사를 팩트 체크한다라는 코너를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저희 홈페이지에도 이제 연결을 시켜 놓을 텐데 이제 보시면 아마 대선 끝날 때까지 계속 업데이트 하지 않을까. 일단 당장은 이제 보궐선거 얘기가 들어가겠지만 그 끝나고 나면 이제 대선 여론조사를 넣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서 여론조사를 과연 우리가 얼만큼 믿어야 하느냐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던지는 저희가 사이트를 열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응답률이라든지 뭐 유선 전화냐 무선 전화냐 뭐 이게 그렇죠, 그렇죠. 어떤 식의 네. 툴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보정치가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다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코로나는 신규 확진이 398명. 네. 이게 이제 사흘 만에 400명 아래로 떨어진 건데 뭐 그러니까요. 2명 차이라서 그러니까요. 두 명 차이긴 한데 그래도 그러면- 앞자리가 바뀌니까 네, 좀 다른 그렇죠, 그렇죠. 느낌은 다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제 새로 추가된 곳이 서울 은평구의 사우나, 그다음에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스티로폼 공장 같은 데서 뭐 각각 12명이 나왔고 충북 음성군에 있는 그 유리 제조 공장에서는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 16명이 또 나왔어요. 그리고 강원도 원주가 지금 난리인데 원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식자재를 이렇게 배달하는 배송 직원이 확진이 된 거예요. 네. 어떤 식자재예요? 학교 급식으로 가는 식자재. 아이고. 학교 위험한데. 그래서 이제 원주 시내에 있는 유치원하고 다 학교들이 지금 급식이 중단됐어요. 네, 중단돼가지고 뭐 조사하고 다시 뭐 재개가 되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식약처가 화이자 백신에 대한 어떤 그 검토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16세 이상한테도 접종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고등학생들은 접종을 할 수 그렇죠. 있는 거네요. 네. 고등학생들 접종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거리두기 조정안이 초안이 공개가 됐어요. 이게 네. 사실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달 안에 이제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이제 복지부가 최종 확정을 할 건데, 그 단계가 이제 5단계로 된 거를 4단계로 좀 간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영업 집합 금지 같은 거 이런 건 좀 대부분 폐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제 뭐 그 단계별로 모이는 인원이 제한돼 있죠. 지금은 4명이잖아요. 네. 그렇죠. 4명인데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고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8명까지 가능하고 3단계와 4단계는 4명까지 모이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조금 그래도 이제 조정이 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 8명이면은 사실 이제 4명까지밖에 못 모이니까 뭐 술자리를 많이 안 갖게 되는 게 좀 있죠. 확실히 있죠. 네. 진짜요. 네. 저 지금 팀원들이랑 나눠서 먹고 있어요, 밥을. 전체랑 다 못 모이니까 요렇게 조금 요렇게.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다 모이면 말하는 그렇죠. 사람만 말하거나 이제 네네. 이게 그 원래 팀장 테이블을 다 싫어하잖아요. 다 싫어하죠. 근데 이렇게 같이 모이니까 그 테이블을 어떻게든 만나야 되는 효과는 있더라고요. 집중 효과가 있죠. 직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네.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네. 팀장님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어쩔 수 없이 한마디는 해야 되는 네네네. 약간. 여기 두 분이 둘 다 팀장님이시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뭐 저희 팀원들은 저랑 뭐 식사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네, 본인 저는 생각 뭐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본인 아닙니다. 피셜.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표정이 밝아요. 저랑 같이 밥 먹고. 지금 고개를 다 숙이시는데 저쪽에 계신 분들이. 네. 네. 그건 팀장의 착각이죠. 아, 그렇죠.
근데 뭐 채팅창에 이제 저의 봄철 의상을 뭘로 하면 좋을까 질문을 한번 여쭤보긴 했는데 가죽 가죽- 조끼에 네. 반장갑 끼실 거죠, 빌로만 거의 뭐 TV님. 가죽통을 만드시는데요. 가죽 반장갑에 보잉 선글라스. 보잉 선글라스 좋다. 그거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네. 그 제자리에 그게 있어요. 저기 밀짚 모자가 있어요. 약간 그걸 한번 써볼까? 농활 가는 느낌으로. 네, 밀짚 모자를 약간 네. 농민 컨셉으로 한번 마중물님과의 어떤 그 친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네. 좋은데요? 가죽 머리띠, 가죽 머리. 머리띠. 스키니. 지프로그 김님이 네. 핑크 가죽 말씀하셨습니다. 네. 노란 가죽 조끼 안과건님. 체리망고님 저는 바이크 안 탑니다. 사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뭐 고민스러워요. 이게 날이 더워지니까 겨울에는 사실 옷 걱정 별로 안 하잖아요. 그냥 하나만 입고 다니잖아요, 보통.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네. 뭐 그런 거 없죠.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산에 올라서님이 팀장하고 코로나는 멀리하는 거야라고 하셨습니다. 아리둥절님은 잠바 벗을래 삭발할래 빡빡하시고. 선택권이 다 2개밖에 없어서요. 홍관표님이 계시는데 홍승표님이 자주 오셨는데 오늘 안 보이시네요. 홍승표님. 홍관표님은 홍승표님과 무슨 관계인지. 그러니까 약간 네. 네. 형제 관계신가요? 윗도리는 탱크탑이요? 그건 저희가 싫어요. 네 아닌 것 같아요. 같이 방송하는 저희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자 안철수,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그 단일화 논의가 지금 이제 진행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렇죠. 네. 사실 오세훈 후보가 이제 어제 국민의힘 어떤 후보로 확정이 선출됐고, 되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저희가 이제 전망 기사를 오늘 준비하고 있는데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방법이나 문항 등을 놓고 다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단일화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100%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 문항이나 방법에 대해서 뭐 하지 않겠지만 서로가 사실은 그거에 대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단일화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2012년도에 이제 그 당시 문재인 후보 중에 마크맨이었는데 그 당시 보면은 그 당시도 이제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 논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단일화는 사실은 절박해야 돼. 그 단일화를 하는 사람들도 절박해야 되고 유권자도 절박해야 사실은 그게 아름다워지는 거거든요. 단일화가 아름답지 않으면 단일화는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과연 이 감동을 줄 수 있느냐 두 사람이 이게 저는 가장 큰 숙제일 것 같은데 오세훈 후보는 뭐 한번 일종의 한번 말실수라기보다는 한번 좀 저자세로 시작을 했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조건부가 네, 들어가 있는 조건부 바람에. 출마 선언. 네. 아마 본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던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지금 다시 하는데. 철하고 싶지 않을까. 네. 속내가 좀 것 같아요.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협상을 하다 보면 막 신경전 벌이고 막 서로 감정 싸움 일어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단일화 과정에서 네. 이제까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사실은. 그게 저는 그때 생각하면은 그때 그 2012년도에 보면 집에 퇴근을 했는데 갑자기 문자가 와요. 그 당시에 양평동인가 거기 이제 민주당 당사가 있었는데 그 안철수 후보 쪽에 있는 그 대변인이 뭐 긴급 기자회견 가면은 이제 다시 옷 입고 가는 거야 거기를 가면은 뭐 격앙돼 가지고 뭐 지금까지 뭐 1시간 전까지 협상을 했는데 뭐 저희는 뭐 또 막 그러면 또 기사가 나오겠죠. 뭐 깨지나? 그러면서 이제 다음 날 또 갑자기 또 뭐 긴급 기자회견 뭐 잘 됐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때 약간 막 진 빠지는 느낌?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렇죠. 거를 계속 이제 긴급 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가 된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조금 선거 지원을 안 해주면서 뭔가 좀 그렇죠. 모양새가 굉장히 이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뒤끝이 또 안 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하다 보면.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대신 여권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더 뭐 이쪽보다는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더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은데 박영선 후보는 굉장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8일 날이 그 조정훈 후보랑 1차 단일화 시한인데 박영선 후보 측은 그냥 당에서 알아서 해라. 나는 본선을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하겠다. 협상은 네, 당에 네. 일임하겠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램지어 교수에 대한 기사를 저희가 또 박성호 특파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램지어 교수가 2년 만에 논문을 7편이나 냈대요. 2년 만에요? 네, 이게 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초인적인 어떤 그런 거죠. 근데
7편 내용이 보면은 뭐 한국 여성 뭐 매춘부라든지 뭐 이런 비하하고 한국 남성은 테러리스트고 막 이렇게 일본 우익의 주장을 대변한 그런 그 논문들인데 이게 미국에 있는 역사학회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누가 뒤에서 봐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마 일본 뭐 누군가 이렇게 뭐 대신 써줬거나 뭐 그런 약간 흔적도 있다는 거 논문에. 그러니까 솔직히 인문학에서 논문이 그렇게 자주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사실 뭐 당연히 과학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공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게 이제 뒷받침되는 거를 누가 가져다 주거나 뭔가가 이렇게 지원이 네네네. 있었으니까 가능할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학계에서도. 그렇죠. 그 이사나님께서 램지어는 바지 사장이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딱 명쾌하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일본의 바지 사장이 아닌가. 네. 네. 자, 그다음에 이 뉴스는 보시면 아마 분노할 것 같은데 골프장 캐디가 그 지난 14일에 경북 의령에 있는 골프장에서 네. 50대 골퍼가 친 공에 얼굴을 맞아서 코뼈가 부러지고 오. 뭐 전치 4주에 큰 부상을 입었어요. 전치 그래서 4주요. 네, 다쳤는데 네. 근데 참 이 기사를 보니까 이 골퍼들은 그러면은 캐디를 바꿔서 끝까지 라운딩을 한 거예요. 그 아, 상황. 사람이 그렇게 네, 다쳤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한 번도 병원 찾아가지도 않고 뭐 이제 그러니까 되게 캐디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나는 거 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아니 그렇죠. 자기가 친 공에 그렇죠. 맞아서 그렇게 사고가 난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렇죠. 그냥 아니 골프가 뭐 그렇게 골프 그렇게 좋은가요? 아 저는 뭐 한번 옛날에 좀 많이 하긴 했지만 뭐 지금은 부끄러워하세요. 등산에 푹 빠져 있는데 네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지도 않고 뭐 전화 걸어가지고 어떻게 해주면 되냐 도대체 내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그래서 이 캐디가 되게 화가 나가지고 이제 고소장을 접수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500만 원이면 될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호들갑을 떨어? 뭐 이렇게. 끝까지. 네, 그래서 인성. 진짜 매너 골프는 매너 게임 아닙니까? 매너 진짜 없으신 분 같아요. 네. 어떻게 좀 결말이 좀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옛날에 골프를 치다가 저는 떨어진 적이 있어요. 오. 제가. 본인이. 그러니까 제가 사고를 당한 거죠. 어. 어떻게 당했냐면 뭡니까 카트를 타고 가는데 코너에서 이렇게 돌다가 제가 뭘 잡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잡아야죠. 안 잡고 제가 떨어진 거예요. 웃으면 안 되는데 몇 미터 아래로 죄송합니다. 떨어지셨어요? 아 네. 아니, 웃으면 안 떨어져가지고 되는데. 되게 아팠는데 네. 그 캐디 분께서 병원 가시라고 뭐 그래서 굉장히 난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 괜찮다고 저는 그냥 저 넘어갔죠.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그때 같이 계시던 동료들은 골프 라운딩 다 마쳤습니까? 저도 맞췄어요. 아니 그러니까 캐디가 다친 건 아니고 제가 다쳤으니까. 그 정도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나 보죠.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는데 좀 아프긴 아프더라고요. 네. 이주님은 군 복무 도중에 폭우 속에 작업하는데 골프공에 맞아본 적이 있으시대요. 어이구. 너무 힘드셨겠다 이때. 네. 그렇죠. 네. 아무튼 뭐 좀 분노할 만한 뉴스입니다. 그리고 촉법 소년이 또 범행을 저질렀는데 네네. 이게 어제 밤에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자동차를 훔쳐가지고 아이고. 9시간 동안 이렇게 사고를 내고 다니고 하다가 이제 걸린 거예요. 그런데 9시간을. 근데 문제는 이 학생이 한 일주일 전에 다른 친구들하고 이미 자동차 절도를 하다가 걸렸다가 집으로 이렇게 귀가 조치된 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중학교 1학년 중에 운전한 애만 소년원에 갔고 나머지 친구들은 그냥 일종의 훈방 조치 됐는데 이 친구가 이제 다시 일주일 뒤에 이제 자기 직접 차를 훔친 거죠. 아휴. 전혀 반성이 없었네요. 그러네요. 네. 제가 영상 하나 갖고 왔는데 어제 경적 올렸는데 갑자기 돌멩이 던졌다는. 그렇죠. 네. 근데 그 영상이 좀 쇼킹한 거거든요. 한번 리포트 잠깐 보실게요. 네. 어제 저녁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 우회전하려는 승용차 옆을 오토바이 한 대가 아슬아슬하게 스쳐갑니다. 놀란 차량 운전자는 한 차례 경적을 울렸습니다. 오토바이가 급하게 왼쪽 제 운전석을 스치듯이 이제 끼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사실 경고의 의미로 클락션을 한번 눌렀는데 그리고 300m 정도를 더 이동했을까 조금 전 그 오토바이가 나타나 뒤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빠른 속도로 차량에 접근한 오토바이 운전자. 품속에서 뭔가를 꺼내 느닷없이 차 뒷유리에 던지고 달아납니다.
차량 뒷유리엔 구멍이 뚫렸고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우, 깜짝 놀랐네요. 진짜 놀라셨을 것 네. 같아요. 뒷좌석에 아이들도 있었다는데 너무 놀랐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요새 뭐 채팅창에 GTA 얘기하셨는데 뭐 요새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겁니까 뭡니까? 학생들이 왜 중1 때 혹시 운전 생각하셨어요? 전혀. 저 중1 때 GTA 했는데 저도 뭐 그런 걸 이렇게 연관시킬 정도의 생각조차 못했죠. 그러게요. 네. 아무튼 뭐 촉법 소년이 사실은 이제 형사 처벌의 어떤 연령대가 이제 굉장히 좀 더 낮춰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아무튼 뭐 좀 아이들이 좀 너무 성숙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촉법 소년 문제도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EBS 온라인 강의가 지금 오류가 나와가지고 속이 터진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계약 맞아가지고 아마 부모님들도 많이 좀 속 터질 것 같은데 네네. 연결도 안 되고 뭐 그렇대요. 그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최하리 기상캐스터가 오셨기 때문에 저는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의상 조언은 제가 면밀히 검토한 뒤에 네. 가디건 아까 한입 사가님이 가디건 추천하셨어요. 가디건 근데 사면은 그거 저 6월달까지 못 입잖아요. 더. 저는 한 번 사면 3개월은 입어야 됩니다. 근데 봄에 좀 애매하잖아요. 금방 이렇게 따뜻해져가지고. 여러분 3개월용으로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리아스 같은 걸로. 잠깐만요. 이름표 교체하고. 스윗해.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한 주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금요일의 주인공 흥아리 최하리 기상캐스터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리아리 날씨아리 최아리 캐스터입니다. 네, 김민호 아나운서. 네, 오늘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요? 오늘 뭐 특별한 날입니까? 생일이십니까? 뭐 앞다리가 있어요? 쑥. 아, 경치. 네. 아. 네. 마무리 깨어났죠. 네. 아. 개구리도 깨어났고 저도 깨어났습니다. 네, 오늘 좀 몸이 가뿐하더라고요. 네. 네, 일단 이렇게 따뜻한 날씨에 땅속에 잠자고 있던 개구리가 깨어났는데 함께 보실까요? 사진. 네. 서울 남산에 8종의 개구리가 산대요. 네네. 이렇게 경칩에 딱 맞춰서 본격적인 산란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주도네요. 남쪽의 모습인데요. 네, 노란 계단이가 활짝 피었고요. 요곳은 이제 서울이에요. 네. 네네. 서울도 이렇게 봄 기운이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는데 정말. 이번 주 초반 날씨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번 주 초반에 살짝 추웠죠. 저게 네네. 바로 강릉 시내의 얼음이 모습이에요. 네. 눈 많이 왔잖아요. 맞습니다. 눈꽃이네요. 그러니까 벚꽃이랑 큰 눈꽃이랑 눈이- 같이 있어요. 네, 큰 눈이 그대로 그냥 내려앉은 매화의 모습까지 마지막으로 담아봤는데 영동지방 이번 주 날씨는 어떨까요? 거기 눈 오지 않습니까? 아까 라디오 뉴스 하는데 눈 네. 온다고 했던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눈 예보가 있는데요. 또요? 지난 주말에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오. 내린 눈이 지금 녹지도 못하고 있고. 네네. 네, 눈 예보가 이제 있어서 걱정인데 당장에 오늘 밤 자정 이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고 있는 새벽 동안에 눈발이 굵어지기 시작을 해서요. 뭐 지난번만큼은 아니겠지만 영동 지방에 최고 15cm의 큰 눈이 예보돼 있어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취재를 해본 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기상청 예보관께서 사실 예보된 양보다 더 많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강조를 하셔도 된다. 네, 그러니까 15cm 이상으로 더 오면 왔지. 그거보다는 적게 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눈 예보가 있어도 이 날씨에 뭐 이렇게 많이 오겠어라고 생각했다가 사실 지난 연휴에도 너무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저희가 막 특보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일단 그래서 눈이 내일 하루 종일 오기는 하는데 하루 종일 같은 강도로 오는 게 아니고 이제 새벽부터 오전 사이 약간 애매해요. 한 12시 정도? 요 정도까지 가장 강하게 막 쏟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 새벽이 되면 점점 좀 그치는데 아마 그래서 영동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것 같습니다. 네. 7번 방의 영물님이 개구리도 추워서 들어갈 듯이. 다시 땅속으로. 김태우님이 네. 눈 예보의 지난 방송인 줄 알았다고.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요. 이사나님이 김민호 아나운서가 또 눈 때문에 특보. 특보하셨어요? 이번 달 특보 댁인데 네. 눈 오는 것도 제가 분장도 못하고 특보했다고. 정말요? 나가야 됩니다. 찾아봐야겠다. 찾아보지 마시고요. 아니 근데 사실 특보 때는 분장을 하는 거
자체가 좀 부자연스럽긴 해요. 그렇죠. 미리 알 수가 소식을 없으니까. 또 전하는 거니까. 저 아침 뉴스 했을 때도 갑자기 그때 산불 때문에 아침에 특보 들어갔는데 속눈썹도 안 붙이고 아, 진짜. 안 붙여도 예쁘니까 괜찮아요. 그냥 정말 쌩얼인 상태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1부, 2부, 3부 늘수록 자꾸 얼굴에 화장이 덧칠해져 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야. 네네. 방송국의 어떤 에피소드 중에 아 이번 달에 특보 담당이세요? 예. 여러분 자주 볼 수, 예. 자주 보면 안 되는데 그렇죠? 날씨죠. 뭐 약속도 못 잡고 술도 네. 못 먹고 그냥 아. 저녁에 집에서 이렇게 네, 제발 아무 오늘 일도 아무 일도 없길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네. 눈 영동 지방에 오고 바람도 많이 분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이제 그래서 눈구름도 발달을 하는 건데 이제 부산하고 울산 등 이제 강풍특보가 내려지는 이제 지역은 경상도 동해안 지방 이렇게 네, 될 것 같아요. 경상도 동해안 지방이 특히나 바람이 강하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말 내내 해안가로는 높은 이제 너울이 밀려올 수 있어서 그래서 이번 주말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집에 있어야겠네요. 네. 정말. 여러분 네. 강원도도 가지 말고 가지 마세요. 저와 함께 포대기 합시다. 아무데도 가지 말고 그냥 집콕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네. 한이님이 네. 뉴스 안 하니 찍고 바로 특보 끌려가심이라고. 맞아요. 아, 뉴스 안 하니 이사나님이 제발 아무 일이 없으면 좋겠다. 저랑 똑같은 마음이십니다. 예. 네. 잠잠한 날이 근데 없네요. 김민호 아나운서의 팬들이 그 사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요새 댓글창을 보니까. 아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루하루 약간 올라와요. 막. 예. 네. 거의 뭐 성지영 기자나 최아리 기사 네. 캐스터 팬들이 많았는데 네. 요즘 봄이 오니까 되게 약간 입꼬리가 되게 우리 좋아하신다. 시청자분들이 마음이 좋아하네요. 네. 따뜻해졌어요. 고맙습니다. 네. 아, 잘 읽으셨어요. 네. 저 헤이 어로님이 네. 아이디 좀 읽어달라고. 오, 헤이 아이디님이 헤이어로. 헤이어로님. 네. 헤이어로님. 아, 이제 다 읽어달라고 하실 것 댓글 못 같은데 이렇게 봤어요. 되면. 네. 음. 꽃은 핀다님이 찐팬이라고. 아, 하트를 여러 개 보내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지금 계속 야 진짜 하트 많이 제가 받고 계세요? 오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본인이 이런 기분인 걸 제가 이제야 공감을 합니다. 이영님이 귀가 빨개졌다고. 아, 진심으로 진심인가 봐. 진짜 좋으신가 봐요. 네. 근데 기온은 어때요? 이제 아. 바람은 많이 분다고 했으니까 네. 좀 솔직히 오늘은 코트가 좀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옷차림을 좀 가볍게 해도 되는 건가요? 오늘은 좀 저도 덥더라고요. 뭐 입고 오셨어요, 오늘? 오늘은 그래서 얇은 코트를 입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저는 이제 벗어두고 맞아요.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네. 내일 옷차림이- 어디 계실 거예요, 혹시? 내일은 집 근처? 집 근처? 서울 사실 거고. 저도 서울에 저기 있을 뭐 것 같아요. 눈 보러 뭐 어디 간다든지 그러진 아, 않으신 그러지 거죠? 마세요. 그죠? 네. 아, 왜 그러냐면은 속보에 인터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두목이 사라지자 서로 칭찬 중이라고. 껴드세요. 부러우신가 본데 우리 두목님이.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서울도 서쪽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두목처럼 서로 가죽 재킷 정도도 괜찮을 것 아,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만큼 따스하진 않지만 그래도 음. 기온이 10도. 아. 네. 한 이 정도로. 아, 아니, 얼마나 부러우셨으면. 이제 뭐 얇게 좀 입으셔도 예. 괜찮을 것 같고 이제 나가주세요. 예. 그리고 동쪽은 어디 볼까나. 네. 네. 내게 도청단친 줄 알았어요.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방송국인데. 검은색 마스크하고 갑자기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또 이제 동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내일 한낮 기온도 영하 4도거든요. 그러니까 오. 이 차가운 동풍이 바로 닿다 보니까 오늘보다 기온이 기본적으로 10도 이상 낮 기온이 뚝 떨어져요. 오. 그래서 패딩 입으신 분은 없네요. 그러니까 오. 좀 다시 패딩을 꺼내 입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동쪽 지역에서는 따뜻하게 네. 따뜻하게 네, 보내셔야 됩니다. 봄 기운에 취하시면 안 된대요. 맞습니다. 안 돼요. 봄 기운 안 돼요. 네. 네. 주말에 하늘 보면 혹시 맑은 날인가요? 아니면 좀 흐린가요? 주말 하늘 내일이 어떻다고 했죠? 내일 날씨가? 내일 약간 흐리다고 하셨어요? 아니요, 하늘 상태 얘기를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날씨를 전하러 와서 날씨를 묻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일요일에 다시 맑은 하늘이라고 자막이 되어 있긴 한데 오후 예보에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루만 더 기다려주세요. 맑은 하늘. 맑은 하늘 월요일. 네, 월요일부터 이제 맑아지고 네. 아무래도 좀 하늘이 맑아지다 보니까 다시 좀 기온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 기온까지는 오늘하고 비슷한데 아마 월요일 출근길 되면은 약간 공기가 좀 쌀쌀하네. 싸한데 네. 하늘은 막네. 뭐 예, 이런 거. 그런 느낌. 뭐
저는 뭐 그 정도 추웠고 그런 거 날씨 좋아요. 미세먼지도 없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게 주말 동안에 몇 가지 옷을 꺼내 입어야 되는 거지?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동쪽은 패딩, 네. 서쪽은 그래도 이제 뭐 살짝 코트 약간 두꺼운 코트 약간 정도 두꺼운 다시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다음 주까지는 노재필 기자가 가죽 점퍼 입고 나오는 거 괜찮습니까? 다음 주까지요? 네. 네. 근데 이렇게 감기 걸리시는 게 이제 본인 건강을 또 오신다. 네. 건강 챙기시고 싶으시면 뭐 그래도 일교차가 크니까 얇은 옷 여러 겹 겹쳐 있는데 우리 두목께서는 저 자켓을 계속 입으실 것 같네요. 방금 전에 다음 주에 결별 선언했거든요. 가죽 그래요? 자켓. 예. 네. 너무 다음 덥다고. 주까지만 하세요. 매주 금요일 날 노재필 기자의 그 의상을 우리 네. 시아리 기상캐스터가 좀 짚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보를 그럴까요? 하면 되겠네요. 네, 네. 시간이 벌써, 벌써 또 시간이, 끝났습니다. 네. 금요일인데 여러분 금요일까지 뉴스데스크 꼭 본방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좀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